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꽃반지, 그리고 해숙의 낮은 목소리. 내 남편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냥 인정해야 할까요? 카메라가 서서히 올라가며 해숙의 눈물 젖은 얼굴을 비춘다.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핏방울이 해숙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과 섞인다. 당신과 낙준이 전생에서 뭐였는지 이제 다 알게 됐어요. 사랑했던 사이였죠? 해숙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의 직감일까? 아니면 그녀도 이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던 걸까? 그 민들레 반지, 그냥 친구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이 아니었던 거죠? 해숙은 소미에게 손을 내밀며 꽃반지를 건넨다. 그 순간 천둥이 치며 화면이 흔들린다. 마치 천국도 이 순간의 긴장을 느끼는 듯하다. 짙은 안개 속 천국의 거리. 낙주는 비를 맞으며 허둥지둥 뛰어오고 있다. 그의 표정에는 절박함이 가득하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옷은 흠뻑 젖었다. 해숙씨? 해숙씨?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해숙씨? 낙준의 외침이 빗소리에 묻히고 비에 젖은 천국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해 보인다. 그가 뛰어가는 방향으로 희미한 두 실루엣이 보인다. 해숙과 소미다. 기다려. 제발. 오해하지 마. 낙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진다. 카메라는 서서히 센터장이 서 있는 천국지원센터로 전환된다. 센터장 사무실. 창가에 서 있는 센터장은 아래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이지만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 사람의 인연이란 전생의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지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견고하죠. 센터장은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고 세 개의 붉은 실타래를 꺼내 책상 위에 놓는다. 실타래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어떤 식으로든 끝을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의 법칙이니까요. 하지만 끝이란 항상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죠. 센터장은 실타래 중 하나를 집어들고 창가로 돌아간다. 그의 뒤로 폭풍우 치는 천국의 하늘이 보인다. 이제 진실의 시간입니다. 목사의 고백. 텅 빈 예배당,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며 타오르고 있다. 그 앞에 목사가 무릎을 꿇고 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다. 엄마, 제가 어떻게 당신을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저를 떠났고, 저는 평생 당신을 기다렸어요. 길 잃은 아이처럼 교회 앞에서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교회 창문으로 비치는 번개빛이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그림자를 들이운다. 왜 날 버렸는지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당신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저를 원치 않았던 건가요? 목사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낸다. 어린 소년과 젊은 여성의 사진. 그 여성의 얼굴은 흐릿하지만 어딘가 해숙을 닮았다. 당신이 정말 나의 엄마였나요? 소미의 기억. 소미는 천국 도서관에서 낡은 책장을 넘기고 있다. 도서관은 어둡고 적막하다. 오직 그녀의 탁자 위 작은 램프만이 빛을 발하고 있다. 그때 그 아이가 바로 저였군요. 책에는 1980년대 신문 기사가 붙어 있다. 간첩 사건 피해자 가족, 딸은 고아원으로. 내 아버지는 간첩이 아니었어. 단지 누명을 썼을 뿐. 소미의 손이 기사 아래 작은 사진 위를 맴돈다. 고아원으로 보내지는 어린 소녀의 사진. 그 아이를 도와준 분이 해숙 씨였어요. 그녀가 날 데려갔던 거예요. 소미는 눈을 크게 뜬다.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기억의 파편이 떠오른다. 젊은 해숙이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순간. 따뜻했던 그 손길. 해숙 씨? 당신이 저를? 소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책을 덮고 황급히 도서관을 빠져나간다. 천국 우체국. 낙주는 우체국에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발견한다. 먼지 쌓인 보관함 맨 아래에 있던 편지. 편지의 봉투에는 해숙에게 1983년이라고 적혀 있다. 이건 해숙이 전생에 받았어야 할 편지야. 왜 이제서야 찾게 된 걸까? 낙준의 손은 떨린다. 그는 편지를 몇 번이고 뒤집어 보며 망설인다. 열어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이 편지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지도 몰라. 낙준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자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진다. 어린 소녀와 젊은 여성의 사진. 자세히 보니 그 여성은 젊은 시절의 해숙이다. 이럴 수가? 해숙이 그 아이를 키웠던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소미? 편지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는 낙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해숙이 몰랐을 리가 없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거지? 강정구와의 대면.
소미는 천국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강정구를 찾아간다. 어두운 철창 너머로 강정구의 실루엣이 보인다. 제 아버지가 간첩이 아니었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었죠? 소미의 목소리는 차갑다. 강정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는다. 대답해요. 당신은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걸. 강정구는 천천히 무겁게 고개를 끄덕인다. 알았다. 그렇지만 그때는 명령이었어. 따르지 않을 수 없었어.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나요? 그리고 그 딸은? 그 어린 딸은 어떻게 되었죠? 소미의 목소리가 떨린다. 강정구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하다. 그 아이는 해숙이 데려갔다. 해숙은 내 아버지를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가 죄가 없다는 것도. 해숙의 숨겨진 과거. 해숙은 홀로 집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든다. 핏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그녀의 손끝은 차갑게 떨리고 있다.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 그때 나는 너무 어렸고 그 아이를 지킬 힘이 없었어. 그래서 목사님께 맡겼지. 해숙의 독백은 깊은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하다. 두 아이를 다 지키지 못했어. 하나는 고아원에, 하나는 교회에. 일기장 사이에는 어린 소녀와 소년의 사진이 각각 끼워져 있다. 소년은 소미, 소년은 목사다. 소미, 네가 그 아이였구나. 그리고 류 목사는 내 친아들이었어. 해숙의 얼굴에 눈물이 흐른다. 천국에서조차 그녀를 놓아주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 낙준과 소미의 대면. 낙준과 소미는 천국의 정원에서 마주선다. 폭풍우가 찾아들고 희미한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있다. 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른다. 당신은 다 알고 있었죠? 제가 누구인지, 해숙 씨와 어떤 관계인지. 소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다. 낙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해숙에게 충격을 주기 싫었어. 그녀가 스스로 기억해내길 바랐지.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알아요? 제가 해숙 씨를 질투했다는 거 알아요? 소미의 말에 낙준의 표정이 굳어진다. 그는 소미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는다. 소미야, 너는 해숙의 딸이야. 그녀가 현생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딸이지. 마지막 장면. 천국지원센터 옥상. 폭풍우가 완전히 그치고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해숙, 낙준, 소미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저는 당신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걸 숨겨왔으니까요. 소미가 한 걸음 다가선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있다. 해숙 씨?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연다. 내가 널 버린 엄마였다. 그리고 목사도 내 아들이었어. 소미의 눈이 커진다. 낙주는 놀란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본다. 그게 무슨? 해숙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려 한다. 그 순간 센터장이 옥상 문을 열고 들어온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세 사람의 인연이 드디어 하나로 모였군요.